반갑습니다. 운전고시입니다. 자, 여러분, 새해 2024년도가 다가왔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많이 걱정되세요? 많이 긴장되세요? 버스 운전 경력 쌓느라 많이 고되신가요? 예, 곧 끝나갑니다, 여러분. 2월달이면은 시험 공고도 나옵니다. 벌써 우리 구독자분들은 새해만 되면은 채용 인원, 임용 인원, TO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고 막 물어보세요. 올해 서울시는 몇 명 뽑을 것 같냐? 올해 경기도는 무경력은 얼마나 뽑을 것 같은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뭐 광주광역시, 부산, 경남 여러 군데 지역 TO를 항상 연초만 되면은 막 물어보고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는 답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제 내피셜이기 때문에 이게 말했다가 무언가 맞지 않으면은 사실상 그 답변의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은 사실 해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 2024년도는 그래도 작년보다 적게 뽑진 않을 것이다. 한 비슷한 상황으로 뽑거나 조금 더 많이 뽑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대폭 축소된다, 막 대폭 인원을 뽑지 않는다, 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으니 크게 염려 마시고, 여러분들 경력 쌓고 있는 거 잘 쌓으시고 공부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항상 뭐 이맘때 되면은 채용 인원을 뽑지 않는다, 더 이상 운전직은 없어질 것이다, 영어가 생긴다, 이런 썰들, 이런 연막이 굉장히 많죠. 저도 2015년도부터 16년 계속적인 연막에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암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저는 또 왜 이럴까, 이 시간에 차라리 공부나 하지, 사회 문제 몇 개나 더 풀고 자구 좀 더 풀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지금 시즌에 뿐만 아니라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아시죠? 계속적인 그런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면 좋겠다. 사실상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던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올해 지방직 운전직에서는 따로 변경되거나 뭐 추가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뭐 공고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뭐 큰 특이사항이라든지 뭐 그런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몇 명을 뽑고 몇 명을 채용하고 많이 뽑냐 적게 뽑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물론 중요하긴 하죠. 많이 뽑으면 엄청나게 쏟아져 부으면은 채용 인원을 뽑는다고 막 공고를 엄청나게 많이 뽑는다고 공고를 내면은 물론 커트라인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심적으로 안정도 어느 정도 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대량 채용을 한다 해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상대평가거든. 상대평가. 맨날 이상한 생각. 몇 명 뽑을까? 100명 뽑았으면 좋겠다. 150명 뽑았으면 좋겠다. 부산은 뭐 30명 뽑았으면 좋겠다. 경기도 총 인원 막 50명 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많은 인원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커트라인은 뭐 크게 변함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킬링 문제도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면 그것도 맞출 수가 없을 것이다. 사실상 항상 매년마다 몇 명 뽑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끈기와 열정입니다. 엉덩이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변의 법칙입니다. 공부를 함에 있어서 엉덩이 싸움을 못한다, 내가 엉덩이 싸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거는 이미 다른 상대방한테 지게 돼 있습니다. 장거리 마라톤에서는 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엉덩이 싸움이 기본에 안 돼 있으면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1월달 되면은 몇 명 뽑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멘탈을 잡아야 돼요. 멘탈. 지금 시즌에 여러분들 분명히 아마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지 않고 상당히 계획적으로 하고 있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매년 늘 그랬어요. 지금 4년, 5년 동안 쳐서 떨어지는 사람들도
그 패턴은 변하지 않아. 그걸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더라고. 왜냐? 과목 수가 얼마 안 되고 내가 조금만 해도 또 될 것 같거든. 보통 시험을 끝나고 덜썩 주저앉아 버려요, 사람들. 왜냐하면은 다음 시험까지 돌아오기가 상당히 기간이 많이 남았거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6개월 쉬었다가 다시 공부를 한다 하면은 예전에 그 실력에서 플러스 돼서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했던 기본 해독 딱 끝날 때 시점, 그리고 문제풀이 1회독 돌렸던 그 시점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점수가 그렇게 대폭적으로 뭐 올라오지 않아요, 사실. 거의 비슷하거나 올라봐야 뭐 2.5점 이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아마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이렇게 텐션을 올려야 돼. 큰 것도 바라지 않아. 사실상 뭐 사회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한 20문제, 30문제 정도는 풀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회에 최소한 못해도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쏟아줘야 돼. 지금 시험이 뭐 4개월, 6개월 남은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쏟아야 된다고. 그래야 한 2월달, 3월달 되어서 자동차 구조 원리랑 도로교통법규 다시 들어가지. 응? 지금 어느 정도 기본기 마스터가 안 돼 있으면은 2월달, 3월달이 힘들어져 버려요. 정말로. 이게 단계란 게 있어. 성적 향상에도 계단식으로 성장하지 여러분들 즉각 수지 상승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런 거 없어요. 단계별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 봤을 때는 기본서를 차라리 1회독 한 번 더 돌리거나 뭐 자동차 구조 원리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사회라든지 사회랑 자동차 구조 원리를 1회독 한 번 더 돌리던가 아니면은 사회를 문제풀이를 하루에 30개씩 아니면 25개씩 이렇게 매일매일 풀어줘야 된다고. 그거 풀고 자동차 구조 원리 어느 정도 회독도 돌리고 계속 반복을 해야 되지. 지금 조금 깔짝하다가 또 펜 놓아버리고 다른 거 하다가 유튜브 보고. 그리고 지금은 하도 경력이 완성된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경력을 거의 다 보유를 하고 있고 경력을 보유하는 시점이 도달된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 한 1년, 2년 전에는 어느 정도 경력이 1년이란 그 라이센스가 상당한 메리트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그 점수대 선만 유지해준다면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가 수월했다고. 근데 지금 차고 넘치는 게 1년 경력 보유자예요. 올해 2024년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경력을 다 쌓아놨다고 해서 작년 커트라인을 보고 70점만 맞으면 합격하겠지. 65점만 넘으면 합격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공부 조금 하다가 시험을 치면은 바로 뒤통수 맞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다가는 다시 2025년도 제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1월달 이 시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시점인지 어느 단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회독이 어느 정도 되었다 했을 때에는 지금 바로 사회 문제풀이 그리고 자동차 구조 원리는 기능사 아니면 뭐 300제 이런 문제집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자동차 산업기사까지 보라는데 저는 산업기사까지 볼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사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들도 많고 기본서 안 그리고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절판된 책들도 상당히 유익한 책들이 많습니다. 문제풀이용으로. 저는 대표적으로 기능사 책을 상당히 추천하는 편이고 왜냐하면 기능사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런 레파토리의 문제들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회독이 되신 분들 그리고 사회는 인강을 어느 정도 3회독, 4회독까지 돌리신 분들은 인강을 지금 다시 볼 필요는 없고 그냥 바로 문제지만 푸시면 됩니다. 지금은 시중에 있는 문제집 있죠. 그런 것들 천천히 하나하나 하루에 뭐 많이도 필요 없어. 하루에 뭐 25개 정도? 30개 정도? 그 정도 왔다 갔다 푸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 구조 원리는
사실상 지금 시점에는 내가 완벽하게 다 알았다 하더라도 인강을 한 1회독 정도는 한번 싹 훑어서 돌릴 필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뭐 내가 완벽한 초고수가 아닌 이상 한번 드라마 본다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인강을 한 1회독 전체적인 리듬을 훑어본다는 생각으로 한번 1회독을 돌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좀 쉬었다가 3월달부터 스타트, 2월달부터 스타트, 시험 공고 나오고 나서부터 스타트,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앞서갈 수가 없어요. 원래 시험 공고가 뜨기 전에는 공부가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야. 왜냐면 이번에 우리 지역에 몇 명을 뽑을까, 이번 우리 교육청 몇 명이나 뽑을까, 그런 생각이 정말로 가득하거든. 뽑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데요. 물론 안 뽑으면 최악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생각하는 그런 지역 기준이 있잖아요. 맞죠? 내가 생각하는 시군이 안 뽑으면 다른 지역에 시험을 치면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광역자치도 기점에서는 다 뽑긴 뽑잖아요. 크게 몇 명 뽑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공부가 안 되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지금 1월달 이렇게 2월달 넘어가는 시점에서 풀악셀을 밟아서 공부를 쭉 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기본 순환이라든지 문제풀이 정도로 머리를 조금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방직이라든지 교육청을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출제를 보면은 사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능 위주의 문제들이 조금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 사회 과목이 고교제도로 폐지되기 전에는 상당히 사회 문제가 깔끔하고 지문도 좀 짧았고 1분 안에 빨리 풀기가 쉬웠는데, 가면 갈수록 수능 유형으로 조금씩 패턴이 바뀌는 것 같아요. 100% 완전 수능은 아니지만 수능 문제를 공부하면은 어느 정도 대입이 될 수 있는 사고력적인 그런 문제가 몇몇 지역에서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교육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수능 위주의 공부도 어느 정도 풀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굉장히 거북해하는 자동차 구조 원리 있죠? 자동차 구조 원리 같은 경우에는 공부 방법이 조금은 달라요, 여러분들. 사회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면서 양치기 방식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서 내가 사고력이라든지 그런 이해력, 암기력을 축적시키는 방식이라 하면은, 자동차 구조 원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많이 써야 돼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강도 뭐 2회독, 3회독으로는 좀 부족해요, 사실. 2회독, 3회독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4회독, 5회독까지는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구조 원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1회독만 끝난 상태에서 바로 문제풀이 들어간다, 바로 기능사 들어간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단문제만 외우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될 겁니다. 아, 내가 문제답만 외우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됐으면은 바로 문제풀이를 들어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너무 문제풀이에 심취해 있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자동차 구조 원리를 이해하는 시험입니다. 이거는 그런 과목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조금 내가 어렵다, 이 부품이라든지 이 현상, 이 센서가 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 센서에 같은 연관성이 있는 그런 부품들, 그런 현상들, 그런 연관성이 이어지지 않고 탁탁 그냥 끊어지면서 여기 이건 잘 모르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는 다시 기본서로 돌아가서 천천히 읽어보시거나 제가 예전에부터 추천했던 자동차 사전을 구매하셔서 그 세세한 내용, 부품에 대한 그 이해, 그 현상에 대한 이해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자동차 구조 원리를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면은 이 운전직 공무원 시험 붙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동차 구조 원리 이 과목 때문에 시험을 포기하거나 떨어지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요.
사회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공부가 되고 한 65점, 70점, 80점 궤도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자동차 구조 원리 이 시험은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자동차 구조 원리에 있는 그 문제들처럼 나올 것 같아요? 거의 그렇게 안 나와요, 여러분.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보기 2번, 보기 3번에 있는 부품이 들어가서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문제 그대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구조 원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월달, 2월달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했을 때는 인강을 1회독을 전체적으로 한번 돌리십시오. 한번 돌리고 그래도 부족하다 한 번 더 돌리세요. 자동차 정비기능사에 또 가면은 거기에 또 이론 있고 또 문제 있어요. 이론 보면서 또다시 그 내용을 습득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도 또 풀면서 왜 틀렸을까? 이게 왜 맞을까? 왜 옳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여기서도 답이 안 나오면은 또다시 기본서 다시 돌아가서 그 페이지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기본서 정비기능사에 있는 기본 이론, 정비기능사에 있는 문제들 다시 기본서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한 달 전 D-30일 이렇게 임박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되면은 여러분들 하루에 기본서 0.3회독, 0.5회독, 1회독 이렇게 점점점 넓혀가서 시험을 쳐야 됩니다. 도로교통법규도 요새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걸 저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3년도, 그 더 앞에 나가서 20년도부터 쭉 4년 동안 문제 유형을 보니까 조금씩 지문이 길어지고 있어요. 조금씩 지문이 좀 더 길어지고 있고 작년에 문제 지문이 엄청나게 길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생각을 조금 해야 되고 그냥 답이 탁 이렇게 나오는 지방직 문제 중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드물었죠. 숫자 외워야 되는 거 딱딱 뭐 외워서 딱딱 그 포인트를 찝어서 풀 수 있는 문제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도로교통법규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 도로교통법규, 시행령, 시행규칙 이 전부 다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달달달 외워야 돼요. 이 책 한 권 있죠, 여러분? 기본서 책 한 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한 권을 계속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 그리고 문제도 풀면서 여기에 틀린 거 다시 또 기본서 돌아와서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치기 30일 전에는 기본서 하루에 0.3회독 또 지나가면은 0.5회독 시험이 임박했을 때 일주일 전부터는 하루에 1회독씩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그래야 빨리 내 눈에 스캔되고 머릿속에 빨리 지나갈 거 아니에요. 예. 많이 본 자가 많이 압니다. 많이 봤던 사람이 그 시험의 문제를 더 많이 맞추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아직 연초인데 여러분, 6월달 시험, 경기도 3월달, 4월달 시험까지 크게 볼 건 없지만 당장 앞에 현재로서 1월달 시점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를 손 놓지 말고 쭉쭉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부터 다시 들어가서 기본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람은 문제라도 좀 풀면서 어느 정도 내 지식이 잊어버리지 않게 어느 정도 궤도까지는 올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야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해놓지 않고 남들하고 똑같이 시작하거나 남들보다 조금 더 늦게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합격의 문턱이 더 높아지겠지요. 자, 올해 2024년도인데 자,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말만 해주고 싶고 참 부드럽게 말해주고 싶고 행복하고 달콤한 말을 참 해주고 싶은데 안 돼요, 여러분. 달콤한 말보다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조금 쓴소리라든지 충고라든지 멘탈 잡는 이런 얘기가 저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나태해진 분들은 조금 더 정신 차리고 내일부터라도 아니면 당장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이 시점부터는 달라져야 된다. 여러분들 달라질 수 있죠? 2024년도
대박의 기운을 맞아서 여러분들 꼭 다들 합격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봅시다.